대구공항 이전 공사의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1조 2,250억 원이나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방부의 자세한 용역 결과 알아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갈등을 접고 지역 발전에 에너지를 모으자고 요청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할 때마다 많은 차이를 보여 측정 장비 신뢰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초 기자회견을 함께하기로 한 성주 군수와 김천시장은 불참했습니다.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나서 사드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주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 봉합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갈등을 확인한 꼴이 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성주 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확정한 지 20일 만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드를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드 도입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하되 안전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에너지를 결집해 나아갑시다. 특히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데 나서겠다며 사드 배치 지역에 실질적인 정부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부터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드가 결코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오늘 발표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보생 김천시장과 김한권 성주 군수 등은 돌연 불참했습니다. 김천시장과 성주 군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발표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천시의회는 이번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행동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방부가 군공항 추진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용역 의뢰했는데요. 대구공항은 이전 공사만 하더라도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세한 용역 결과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용역 자료에 따르면 대구공항 이전 공사의 경우 6년 동안 5조 2,62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됩니다. 이로 인한 경북 지역의 생산 유발액은 7조 2,899억 원으로 연간 1조 2,1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 5,899억 원으로 연간 4,316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5만 1,700여 명으로 연간 8,630명으로 분석됐습니다. 군 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은 대구 경북 지역의 거점 공항 역할을 함에 따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숙박, 식당, 판매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따른 추가적 경제 파급 효과 분석도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지원 사업 분야가 아직 분석이 안 됐고, 그러고 이제 부대가 주둔하면서 나오는 효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국방부는 또 현 기지보다 2배 정도의 땅을 매입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도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비행 안전 구역을 전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딴 지진으로 원전 안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6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여부가 논란을 빚었지만 경론 끝에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수명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합의까지 못 가게 되는 비밀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탈핵 운동가로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와 수명 연장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내로 통과시키라는 얘기를 청와대에서 한다. 김 교수는 또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자료 제출이나 토론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 연장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론 인터뷰 대신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는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진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박사는 CEO 브리핑을 통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과 해일에 대비한 원전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산업시설과 주택 등의 보호를 위해 광역단체 간 협의체인 가칭 동남권 지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여건에 맞는 대피소 선정과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해 복지 기능을 갖춘 대피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 지역의 터널과 교량, 제방, 수문 등 2,500여 개 시설물을 올해 말까지 내진 성능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합니다. 점검팀에는 공무원과 설계 감리업체, 구조토질기술사, 안전점검 기관 기술자 등 570여 명이 참여해 시설물 침하 조사와 비파괴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소나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 방안을 마련합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수시와 정시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고3 교실에는 마무리 학습이 한창입니다. 수시 모집 비율이 70%에 이르고 주말에는 대학별 수시 모집 전형도 치르고 있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서 애들이 아직 정시 준비는 좀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면접에 집중하는 게 많아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시 내놓은 것들하고도 전부 다 최저 등급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그냥 부족한 과목 위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의 프라임 사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대입 전형이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 전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권만 하더라도 경북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공을 신설해 100명을 모집하고 영남대는 로봇공학 등을 신설해 317명을 선발합니다. 대구 한의대는 화장품 공학부, 경운대는 항공 분야 정원을 늘렸습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모의평가를 봤을 때 쉬운 수능 출제 경향은 이어지겠지만 국어는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에 맞는 마무리 학습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의 학생들은 EBS 연계율 70%이기 때문에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책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출문제를 보태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그런 심리적인 불안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은 오히려 신경 과민이나 환각 같은 부작용 위험도 있어 평소 학습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 몇 차례 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이동식 장비로 측정을 했더니 농도가 갑자기 낮게 나타나 측정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나 측정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겼던 날은 14일로 공단 지역을 제치고 대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가의 미세먼지 농도가 공단보다 더 높은 게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구시는 지산동의 학교 두 곳에서 이동 측정 차량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7월과 8월에 각각 5번씩 측정했는데 두 군데 모두 대구시 평균보다 낮은 것은 물론 오히려 대구에서 공기질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고정식 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측정값 역시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전까지 지산동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구 평균보다 낮았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등가성 평가를 기점으로 해서 지산동 측정소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까지 29개월간 과정에는 측정 장비가 뭔가 오류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현재 의심을 하는 중입니다. 대구시는 고정식 장비에 특별히 손을 댄 것은 아니라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를 그때 리셋까지는 아니지만 정비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6월달인가 한번 들은. 왜냐하면 장비는 저희들이 이제 정도 검사도 하거든요. 정비 검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기상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뭐 그런 게 시기적으로 그랬을 뿐이지.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10년이 넘은 지산동의 고정식 장비를 내년에 교체하는 한편 수성구의 미세먼지 측정 장소를 한 곳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농협은 하반기에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국 농축협 등에서 학력이나 연령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950여 명 규모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 채용 규모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계열사가 90여 명,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 180여 명, 전국 농축협 680여 명 등으로 오는 23일부터 전형을 시작해 연말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립산림치유원이 소백산 자락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림치유원, 이름에서 보듯이 질병관리와 복지 차원으로 산림의 기능이 더욱 확대됩니다. 홍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옥녀봉자락 영주해천 경계 2,800헥타르 부지에 7년여에 걸쳐 조성된 국립산림치유원이 마침내 개장했습니다. 다양한 수압과 수온, 수류를 조합한 수치유 기능에 진동과 음악, 심지어 향기로 피로 회복을 돕는 테라피 시설도 갖췄습니다. 특히 질병별로 나뉜 7개의 기능성 숲길은 산림치유원의 핵심 기능입니다. 산의 날 기념식을 겸한 개장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번 치유원 개장이 국내 산림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림 자원이 갖고 있는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의 기능을 국민 복지 차원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림 복지 정책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숙박시설과 연계돼 일반인에게는 4일 이내의 단기 코스가, 만성 질환자에게는 맞춤형 장기 체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다만 휴양림 조성 수준에 머물던 산림 휴양 정책이 건강과 질병 치유를 포함한 산림 복지 차원으로 확대된 만큼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그 산림 치유는 최근에 많은 과학적 연구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그 생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건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 인구가 지난해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등산에서 시작된 산림 레저 분야가 둘레길과 트레킹을 지나서 이제는 질병관리와 복지 차원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천 출신 항일 여성운동가 백신혜의 삶과 문학을 주제로한 2016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이 오늘 영천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육사 이원록, 고월 이장희와 함께 경북 출신 3대 문인 출신 독립운동가로 꼽히는 백신혜는 32살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독립운동과 함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은 오늘 안동 다목적댐 준공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댐 정상부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수자원공사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개방했던 댐 정상부를 오늘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으며 개방 시간은 겨울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여름에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의장 선거 과정에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의 한 구의원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하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 동료 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의 한 구의원 사무실을 오늘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통장과 서류, 관련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해당 의원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어제 대구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집단 구토 증세와 관련해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 3-4시간 후에 증세가 나타나고 손님 중에 일부만 증세를 보인 점으로 미뤄 식중독이나 가스 누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극성 강한 소스를 먹은 사실을 확인하고 음식점의 식재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